활부터는 로맨스 계절을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특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사랑꾼들을 죄다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는 기본이요, 국가가 반대한 사람도 있고요, 사랑밖에 모르는 왕들의 상상 초월 스케일까지 박보검 실사판 로맨스 킹 19, 18위 공개합니다. 무의에서 황후로 그리고 성인으로. 세계의 패자로 군림한 로마의 후예 중세 중기까지 기독교 문명의 최강 대국이었던 천민제국 비잔티움. 유스티아누스 대제 시대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의 황후인 테오도라에게는 엄청난 과거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최하층인 천민으로 취급되던 무의였다는 사실인데요. 더군다나 한 번 갔다 온 돌싱이라는 소문까지 돌기까지 했는데요. 저런. 누가 봐도 차기 황제의 예비 신부로는 가당치도 않았는데요. 결국 둘의 사랑은 숙부와 숙모인 황제와 황후의 격렬한 방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런. 그는 숙부인 황제를 어르고 달래고 떼쓰고 빌어서요. 결국엔 다른 계급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없애버렸고요. 야. 그 후에 결혼했고 올인해 사랑의 승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멋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후의 위치는 단순한 황제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관식도 함께 치르고 정치도 함께하는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즉, 그 사회의 최하층 신분이었던 천민이 한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거죠. 테오도라는 황후로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법,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며 특히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기독교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회의 성인으로까지 추대가 되고요. 오. 인생 역전 테크트리 제대로 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서간 여성이네요. 대단하네요. 아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네네. 전 세계 문명을 갖고 흔히 우리가 아는 삼국지 같은 그런 게임이 있어요. 한국은 세종대왕, 인도는 간디로하고. 근데 비잔틴 제국의 캐릭터를 맡고 있는 그 지도자가 유스티아누스. 테오도라예요. 테오도라요? 유스티아누스가 아니고? 유스티아누스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잖아. 테오도라가 그 캐릭터예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E mi Feodora. 사랑에 올인한 러시아 황제.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역시 로맨스 쪽은 좀 많이 약하시네요. 우락부락한 얼굴과 거대한 몸집으로 러시아 로마노프 가문의 헤라클레스로 불린 알렉산드르 3세에게는 자신과 정반대인 명석한 두뇌, 샤프한 외모, 그리고 약혼녀인 덴마크 공주 다우마까지 갖출 건 모두 다 갖춘 완벽한 형 니콜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럽을 여행하던 형이 그만 갑작스럽게 척수 결핵으로 쓰러지면서 동생인 알렉산드르 3세에게 내가 지키지 못한 이 나라와 사랑하는 나의 약혼녀인 다우마를 잘 부탁한다. 아이고. 라는 유언을 남기고 1865년 끝내 사망하고 마는데요.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알렉산드르 3세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위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형의 약혼녀 다우마 공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을 나누며 힘든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갔고요. 이내 자신들을 걱정한 형의 유언을 떠올리며 마침내 1866년 둘은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평소 왕위에 관심이 없던 터라 황태자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요. 형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 역사부터 군사학, 통치학, 황태자 교육을 초고속으로 습득하게 이루고요. 자신이 지켜주기로 결심한 다우마 공주의 행복을 위해 평생 서로만 바라보기로 맹세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알렉산드르 3세는 로마노프 왕가 최초로 두 번째 부인을 들이지 않은 황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친정인 덴마크를 방문하게 될 때는 그녀의 방 주위를 하염없이 맴돌며 우리 여봉봉이가 언제 오지? 저 외모를 보고 좀 재현해 주세요. 저 외모에. 우리 여봉봉이가 언제 오지? 어울리네, 어울리네.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았어. 처음으로 괜찮았어.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 알렉산드르 3세 덕분에 다우마는 로마노프 왕가에서 가장 사랑받은 황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우, 멋지다. 34년을 기다린 결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연락관으로 영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스웨덴 베르틸 왕자와 런던에 머물면서 병원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일을 하던 영국 웨일스의 평민 출신 릴리안. 영국 런던에서 운명처럼 만난 이 두 사람은 이후 친분을 쌓으면서 사랑이 싹틉니다. 결국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는데요. 여느 커플처럼 평범하고 풋풋한 첫 만남인 듯하지만 왕실에 속한 왕자의 결혼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당시 이들의 만남은 스웨덴 베르나도트 왕가에서 큰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 왕실에서는 왕자들이 평민과 결혼하면 왕위 계승권과 왕자층으로 박탈당하는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베르틸 왕자의 큰 형이
비행기 사고로 숨지고 다른 형제도 평민과 결혼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베틀 왕자는 릴리언과의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대단하다. 완고한 아버지는 법규대로 평민과 결혼한 아들의 왕위 계승권과 왕자 칭호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실제로 스웨덴 왕실의 공식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왕실에서는 릴리언 왕세자비의 존재조차 비밀리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33년이 지난 1976년 둘은 왕실의 공식적인 결혼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결혼식 당시 인터뷰를 보면요. 베틀 왕자가 릴리안에게 그동안 정식 부부가 아니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게 아쉽다면서 그래도 행복하지? 라고 물었고요. 이때 릴리안은 뭐라고 했을까요? 행복은 개뿔 이렇게 했어요. 그랬으면 대박이겠죠. 네, 지금 로맨틱한 거 상상하고 있었는데. 나도 지금 읽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 아주. 그럼 아주 많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왕자의 사랑은 땡땡을 타고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지금의 아내 메리 도널드슨 왕세자비 이 두 사람이 연애 기간 동안 사랑의 연결고리가 돼준 것은 바로 랜선 채팅이었습니다. 요트 왕자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호주 섬처녀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하이, 한가루 니마 어디 삼? 이팅 님 마음속 이 둘의 운명적인 만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트 선수인 프레데릭 왕세자가 덴마크 대표로 시드니 올림픽에 참가하던 중에 한 펍에서 28살 시드니의 한 부동산 직원이었던 도널드슨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fall in love. 프레데릭은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 그녀에게 즉석에서 데이트를 신청. 그렇게 그 둘은 시드니 명소를 돌며 데이트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림픽이 끝나는 날 왕세자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 둘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맙니다. 서로 높은 신분의 벽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서로 일상사진을 교환하거나 좋아하는 음악 파일을 주고받으며 21세기 신인류의 사랑, 애틋한 썸 타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심심풀이겠지 뭐. 호주에서도 한참 시골인 타스마니아 섬 출신 왕비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뭐요. 또 자기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민 시골 처녀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여왕 마르그레테 2세는 아들을 설득하며 헤어짐을 종용했습니다. 이 사랑받기 모르는 바보! 프레데릭 왕세자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장인이 될 존 도널드슨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전통 양식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장인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 바로 코리아! 네?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계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비 사회의 편지를 받은 장인은 결혼을 허락한다. 내 딸을 위해서 좋은 남편이 돼달라.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게 됩니다. 2004년에 정말 저렇게 웨딩 마치를 올렸고요. 저는 저 때 호주에 잠깐 있었거든요. 오, 네. 대서 특별했겠네. TV만 틀면 저 얘기밖에 안 했어요. 진짜. 네. 그랬겠죠. 진짜로 화제였어요 정말. 처음에는 신분을 안 밝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그냥 연애를 하다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가는 날 여자한테 가서 나 사실은 왕자야.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됐든 뭐 내가 왕자라고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술집에서 맥주 마시러 왔나. 그랬겠죠. 야, 한 잔 더 마셔. 이제 아빠 추장이야 뭐 이러고. 젖장은 좀 밑도 끝도 없는, 네. 또 맥락 없는 또 애드립이 나오셨는데. 그렇지. 아이고, 2개 연속 끝났네. 웬일이냐? 역대 최단 기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10위권에 하나가 안 들어가네요. 제가 사랑이 이렇게 약합니다. 10대 소녀부터 중년 아주머니들의 마음까지 몽땅 훔친 꽃세자 박보검. 그런데 박보검 씨가 연기했던 이영 역할이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조선 제23대 임금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입니다. 효명세자는 출중한 외모는 기본이고요. 문학적, 예술적인 재능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입니다. 온갖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헌종도 아버지 못지않은 로맨티스트였다는데요. 헌종의 중전이었던 효현황후 김씨가 혼례를 치른 지 2년 만에 운명하게 되자 1년 후 헌종은 두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헌종의 사랑꾼 유전자를 자극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종육품 문인 김재청의 딸 김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어르신들의 간택을 받은 여인은 헌종이 첫눈에 반한 이 김씨 여인이 아닌 홍씨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어른들을 거역하지 못하는 헌종은 홍씨 여인과 혼례를 치른 이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김씨 여인을 마음에서 지우지 못해 결국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경빈으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노예가 돼버린 헌종은 경빈을 향한 사랑이 세상 극진해서요. 아이고. 왕다운 스케일의 아주 통 큰 선물까지 하게 되는데요. 뭐 줬을까요, 왕이? 말. 정말 예쁜 비단 같은 거. 두 분의 상승보다 훨씬 큽니다. 궁궐 건물을 선물합니다. 그렇지.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곳에 수많은 장식 무늬 중에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양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종이 폐결핵으로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서 실제로 경빈 김 씨와 함께했던 시간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조선 왕조의 사랑꾼 헌종을 뛰어넘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의 어린 시절 이름은 이원범으로요. 형이 영모에 연루되는 바람에 14살 때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19살까지 나무를 베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이 강화도 청년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헌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에 왕실의 어른인 순원왕후가 다음 왕으로 철종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후에 왕위에 오른 철종은 안동 김씨 가문의 왕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정사고요.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가 또 있습니다. 강화도 유배 시절에 철종은 양순이 또는 봉이라고 전해지는 한 처녀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다는데요. 철종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금이 되면서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안타깝게도 생이별을 한 후에 철종이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썰이 전해집니다. 이후 사랑을 못다 이룬 철종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서요. 1963년에는 신영균, 최은희 주연의 강화도령, 1967년에는 신성일, 문희 주연의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2007년에 방송된 M본부 드라마 궁 S 드라마 또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아우. 빌럼 3세 이후에 123년 만에 등장한 남성 군주. 네덜란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하지만 사실 그의 별명은 한때 술을 어찌나 많이 먹었는지 맥주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당시 왕세자였던 빌럼 알렉산더르는 세비야의 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You are my destiny. 아르헨티나 태생인 막시마를 보자마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썸을 타게 됩니다. 당시 막시마가 유명투자은행의 뉴욕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뉴욕으로 날아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후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왕세자였던 빌럼 알렉산더르는 자신이 왕족 신부님을 밝혔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키워가며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 앞에 아주 큰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시마의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의 군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네덜란드 국민들 사이에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붙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헌법상 왕실의 결혼에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네덜란드 하원도 독재 정권 강요에 따를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빌럼 알렉산더르 왕세자는 이 결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네덜란드 의회가 논쟁 끝에 이 결혼에 동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막시마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2002년 두 사람은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식 당일날에도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결혼식을 반대하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일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던 막시마 왕세자비. 하지만 결혼 이후에 활발한 자선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호감도 상승. 특히 유엔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소액 금융 특별고문으로 대화를 하며 현재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왕비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독재자입니다. 개의치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일단 사랑 앞에 국경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뚫고 저렇게 요즘에는 호감이 있는 왕비로 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좀 응원하게 되네요. 네. 오, 2개. 브라보. 오늘 자 여러분 신분을 초월한 사랑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엔 종교를 초월해 보겠습니다. 오, 그거 힘든데. 쉽지 않아. 제5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었던 파흐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그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왕족의 위치에서도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바로 부인이 있어요 였습니다. 1967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파흐드는 우연히 참가한 파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뇌생녀 하르브를 만나게 되는데요. 파티 내내 하르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그는 며칠 후 하르브의 집 앞으로 검정 리무진과 함께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눈 호강 제대로 시키는 보석 상자를 보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에게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가 모든 선물을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자, 이에 파흐드는 그녀의 도도한 매력에 더욱더 푹 빠지게 됩니다. 자, 다음 날 이번에는 직접 하르브의 집을 찾은 파흐드. 같이 점심 드실까요? 라며 정중히 대시를 했는데요. 왕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요. 라고 또다시 거절하는 철벽녀 하르브. 어우. 자, 이렇게 한 여자에게 2번이나 거절을 당한 파흐드는 그로부터 1시간 뒤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다라는 그녀의 말을 기억을 하고 뷔페 차량과 요리사들을 대동해 또다시 하르브의 집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질렀네, 질렀어. 자, 이렇게 하르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삼고초를 한 파흐드. 결국 철벽녀 하르브도 그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와. 이젠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자, 두 사람에겐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르브는 난민 출신의 팔레스타인 여성이었고요. 게다가 이슬람교가 아닌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오 마이 갓.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파흐드는 아버지인 이븐 사우드 국왕을 찾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르브와 비공개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하르브 역시 자신이 숨겨진 부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기에 1968년 3월 사우디 왕궁에서 극소수의 하객만 초청한 채 비공식 결혼을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안타까운 러브 스토리는 루마니아에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 부르봉 파르마 공작 가문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1947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에서 루마니아의 미하이 국왕을 만나 사랑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드 부르봉 파르마 공주는 가톨릭 가문이었고요. 루마니아 왕가는 동방 종교의 가문으로 이 둘의 종교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12세는 이를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중 루마니아의 군주제 폐지로 왕위에서조차 쫓겨냈던 미하이 전 국왕은 결국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안드 부르봉 파르무 공주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두 사람은 1948년 6월 10일 소수의 친척들만을 초대한 채 정교회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 1일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안드 부르봉 파르무 전 왕비는 92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때 미하이 전 국왕 역시 암 투병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그녀의 병상을 찾아 아내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속전속결 두바이 직진형 사랑. 세계 부호 탑5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바이 왕가의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게 아니고 얼마나 더 사랑해주면 돼? 라고 외치는 사랑꾼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쉐이크 사이드 빈 막툼 알 아툼 왕자인데요. 그는 클레이 자격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경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수도내에 위치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왕자님의 룸서비스를 담당할 나타샤 알리에바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런데 무심코 그녀를 본 쉐이크 사이드 왕자는 첫눈에 반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갓 취직한 웨이트리스 견습생 나타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직진형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시 호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체류 기간 동안 왕자의 방에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직원은 바로 나타샤뿐이었다는 것이죠. 나타샤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왕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나타샤와 결혼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 단 3주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 초스피드로 결혼한 두 사람은 이듬해 사랑스러운 딸까지 얻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미혼녀들이 1등 신랑감으로 꼽는 이 남자. 부탄의 5대 구왕인 지금의 케사르 남길 왕추크입니다. 뭐 미남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호감이네요. 저 얼굴 기억 안 나요? 18위에 등장했던 그 로열 데이비, 게시의 아버지예요. 아유 우리 계시 아버지네. 이 왕추크 구왕이 결혼 전 부탄의 여성들이 우유빛깔 왕추크, 사랑해요 왕추크를 떼창하며 워너비 신랑감으로 꼽은 이유. 바로 선 굵고 부리부리한 미남일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정치학을 전공한 뇌생남. 28세 왕위에 오른 최연소 국왕 타이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왕위에 오른 2008년 입헌 민주제를 시행하며 국민에게 민주화를 준 세계 유일의 왕으로요. 외모, 머리, 성품까지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어요. 완벽남이죠. 그런데 이런 왕축후 국왕은 지난 2011년 국회 연설 도중 아주 서프라이즈한 발표를 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올해 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정략 결혼이던 왕가의 관습을 깨버리고 돌연 결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국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성. 바로 영국 런던 레전츠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22살 평민 출신 재선 패마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는 그렇고 그냥 뭐 신데렐라 스토리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그 흔한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왕비인 재선 패마가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린 시절 왕을 만나게 된 꼬마는 저는 크면요 왕자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떼를 쓰자 그 꼬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결혼하자. 이거요? 리얼리? 정말 저걸로? 맞습니다. 바로 지금의 그 신부가 그때 그 꼬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츠크 국왕이 더 순정남인 이유. 부탄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 우리의 순정남 왕츠크 국왕은 나는 한 명만 사랑했어요 라며 일부 일처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결혼식도 부탄의 예수도 푸나카에서 외빈 초대 없이 아주 소박하게 조촐하게 치렀고요. 어린 신부 재선 패마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적이고 검소했던 왕축구 국왕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의 결혼식 때 아이돌 그 팬클럽처럼 국왕 부부의 포스터까지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줬대요.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이길래 그러니까.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전혀뭐 2개도 아니고 3개. 적어도 3개 나라 정도는 두 팔 걷어붙이고 반대를 해야 사랑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는 1947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흑인 청년 세레체 카마. 댄스 파티에 참석했다가 백인 여성 루스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사랑의 스파크가 바바박 튄 나머지 결국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청춘 남녀의 결혼으로 큰 외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요?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바로 세레체 카마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었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대추아날란드의 모든 부족을 대표하는 차기 대족장으로요. 한 나라의 왕자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인과의 결혼은 대족장 자리를 뺏을 국리마라는 숙부에게 아주 좋은 빙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숙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정책을 도입하려던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들의 결혼을 맹 비난하면서 영국까지 둘의 결혼에 난색을 표하자 이들 사랑은 배추아날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영국까지 무려 3개 나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결국 1950년 북의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후 5년간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1956년 고국으로 돌아온 세레체 카마, 배추아날랜드의 최초의 민주선거를 제안, 1965년 첫 민주선거에서 세레체 카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죠. 자, 이렇게 3개 나라의 반대를 무릅쓴 세레체 카마의 강인한 사랑과 신념은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꾼 세기의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돈 없던 시절 여자친구 집이 저 관악 쪽이었는데 저는 이제 신촌 쪽에 살고 맛있는 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고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어요. 몇 시간을 거의 밤새서 해 뜰 때쯤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남자 자존심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런 경험 다 있어요, 남자들. 정말 터덜터덜 그 걸어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파스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치 음식이었거든요. 난 괜찮아 하면서 난 싼 거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좀 남자가 뭐하러 먹어? 그쵸. 내가 친구 하나 더 먹이는 게 낫지. 뭐 이런. 내 맘은 자꾸 귀여운 야. 자, 어느 날 네덜란드 의회에 도착한 한 통의 서한. 정부의 승인을 얻는 데 실패하더라도 마벨 비시의 스미트와 결혼할 것이다.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겠다. 자, 이 편지를 보낸 네덜란드의 요한 프리스 왕자는 평민 출신 인권 운동가였던 마벨과 2003년 약혼식까지 치른 공인 커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의회가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 이유, 그녀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마벨이 대학 시절 마약 범죄 조직의 두목과 교제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프리스 왕자의 강직한 사랑 앞에서도 그녀의 과거는 1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평민의 신분으로 사랑하는 여인 마벨과 결혼식을 치른 프리스 왕자는 슬하에 2딸을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마는데요. 2012년 휴가 중이었던 프리스 왕자가 눈사태에 매몰되는 상황을 당해버린 겁니다. 2딸과 아내 마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4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또 그런데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에도 왕위 대신 사랑을 지키려고 한 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현 펠리페 국왕입니다. 자, 그가 왕자였을 때 스페인 북서쪽 갈라시아 해안의 유조선 침몰 사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동석한 여자 기자 레티시아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비밀 연애를 즐기던 두 사람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펠리페 왕자의 누나들은 모두 평민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왕자는 뭐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였죠. 그녀가 평민인 것보다 사실 죄송합니다. 예. 왜요? 돌싱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아니,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옛날 얘기잖아요. 정말. 아니,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현 국왕 얘기인데요. 네. 자, 하지만 펠리페 왕자는 결혼을 승낙해주지 않으면 왕위 계승을 포기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고요. 외동아들이었던 펠리페 왕위 포기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주고 맙니다. 자, 지금은요, 아버지의 노파심과는 달리 레티시아 왕비의 소탈한 행보와 펠리페 왕의 현명한 정치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왕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저런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정말 이럴 때는 자식이 이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섭외를 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나하나 맞는 게 없어요. 모든 기사가. 예. 결혼은 미친 짓 세계 결혼 19 16일 공개합니다. 모모살 연상연하의 웨딩 마치. 자, 오 기자. 혹시 그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죠. 자, 완벽한 대답이다. 믿지 않았죠. 완벽한 대답이다.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믿지 않아. 뭐라고요? 됐습니다. 꼬였어.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꼬였어. 자, 포탈 메인에. 자,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네. 않았습니다. 예. 제가 소개드릴 브라질의 66세 노총각 사랑꾼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올리베이라를 처음 보는 순간 반했습니다. 마치 오상진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죠. 그리고 그 둘은 3년간 연애 끝에 올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66세 노총각이 맞이한 신부의 나이 무려 40살이 더 많은 40살 연상의 106세 신부였습니다. 정말 고운 화장에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얀 드레스 그리고 앙증맞은 면사포까지 신부 바우데미라 호드리게스 지 올리베이라 씨와 늠름하고 멋진 연하 남편 아빠 레시두 지아스 자코 씨입니다. 이 세계 커플이 만난 계기가 궁금하시죠? 2014년 이 둘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곳은 시니어 아파트인 노사 세노라 파티마였습니다. 이곳에서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걸어오죠.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한 자꼬 씨. 한편 올리베이라 할머니는 살갑게 구는 자꼬를 보며 아이고 귀엽네 그려 라고 생각하셨지만 왼손에 장애를 갖고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열심히 사는 자꼬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주로 맛집 탐방, 오. 맛있는 식사를 며 데이트를 했고요. 오. 세대 차이는 멍멍이나 줘버릴 정도로 롱타임 토크어바웃으로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그냥 친구로만 지내세요! 라며 지인들은 물론 의사들까지 건강을 운운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인정해줘서 조촐하게 약혼식을 치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분 모두 이 결혼식이 생애 처음으로 올리는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법까지 바꾼 결혼식.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 살던 리처드 러빙과 밀드레드 제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인의 임신 소식에 무뚝뚝한 남자 리처드는 달콤한 말 대신에 조그만 땅에 손수집을 지어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창 깨가 쏟아지던 신혼 5주차. 그들의 집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25살, 18살의 어린 부부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부부의 죄목은 결혼. 백인 남편과 흑인과 북미 원주민의 혼혈인 아내가 결혼을 해서 버지니아 주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밤중 경찰의 급습으로 체포된 부부는 버지니아 주를 떠나는 조건으로 인종 순결법을 채택하지 않은 워싱턴 DC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리처드는 벽돌공으로, 밀드레드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세 아이를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야지?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라는 의문은 그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결국 리처드와 밀드레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주 법원은 신은 각각의 인종이 다른 대륙에 살게 하셨다. 이는 인종이 섞이게 할 의도가 없으셨음을 나타낸다. 라며 유죄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위협까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건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결국 이 소송은 미국 전역의 관심을 모으며 1967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요. 인종을 이유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라며 러빙 부부의 유죄 판결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미국 인권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면서 위헌 결정이 난 이 6월 12일을 러빙데이라고 부르며 매해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와이주가 이 법을 늦게 폐지를 했다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못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71번 결혼했어요. 71번 결혼? 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커플은요. 무려 약 71번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요? 결혼식만 70번이 넘게 해동. 그럼 이혼을 69번 한 거잖아요. 매 주말 결혼을 해도 1년 더 걸려요. 그렇지 1년 그러네. 52주인데. 근데 진짜 너무 많이 한 거야 정말. 자, 이 정도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거냐? 결혼식 매니아인가라고 불려도 마땅한 이들 영국의 알렉스 펠링과 리사 간트 커플인데요. 지난 2011년 자신들만의 특별한 결혼식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하던 이들이 내린 결론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날의 전통에 맞게 각국의 특색에 맞게 결혼식을 올려보기로 한 겁니다. 무려 5개 대륙 65개 나라에서 총 71번의 특별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와. 자, 그들의 첫 번째 해외 결혼식 장소였던 카우보이의 고장 캐나다 서부 엘바타에서 저렇게 말을 타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자, 탱고의 도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탱고를 추는 결혼식. 와. 자, 미국 라라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 와인바에서 뱀파이어 분장을 하고 할로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전통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리고 파나마에서는 파나마 전통 부족 엠베라족의 문신을 새긴 채 예식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남아공 최대 부족인 줄루족의 의식대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그야말로 각국의 전통 혼례를 죄다 섭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전 지구 결혼 탐험대를 펼친 이들이 최고의 결혼식장으로 꼽은 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 자, 바로 지난 2012년 21번째 결혼식을 올렸던 페루를 꼽았습니다. 페루에서의 전통 결혼식에 향기로운 기름 냄새, 음악 연주, 타오르는 연기는 모든 것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적극 추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6위 공개합니다. 첫사랑에게 바친 뜨거운 순정. 첫사랑과의 안타까운 이별 후 오직 그녀를 생각하며 평생 결혼을 포기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 순정남의 사연은요, 지난 2016년 12월 일본의 한 연말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그램은 일반인 어르신들이 출연해 과거에 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요. 마모루 건니치와.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연들 중에서 일본을 넘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출연자인 76의 히데오 할아버지. おい、秀夫。76になったお前だ。元気か？ 쑥스러움을 이겨내려는 듯 24살에 자신에게 힘찬 인사를 知 건넸습니다. り合った。 그런데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떠들썩했던 스튜디오엔 정적이 흘렀고요. 한두 명씩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히데오 할아버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24세의 히데오 할아버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하나라는 직원과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년 히데오는 그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이별을 고했죠. 왜요? 이유는 그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히데오 할아버지는 お前をけど思い立ったらすぐ行けよ。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군요. 붙잡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때 더 용감하게 딱 그래. 우리 그냥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살자 뭐 이렇게 딱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붙잡지 못한 후회 외에도 이별의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花ちゃんは2年後に病気で亡くなるんだ。 정말? 76歳になった今でも独身のままだ。花ちゃん愛してるよ。 아유.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은 사랑, 명예보다 소중한 모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받는 한중 커플이 있죠. 우블리, 우효광 씨와 대륙의 여신 추자연 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보다 더 뜨거운 성원을 받은 한중 스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980년대 한국과 중국을 대표한 탁구 선수 안재형과 자우즈민 커플. 아 유명했죠. 1984년 10월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안재영 선수는요. 당시 중국팀 에이스이자 미모의 탁구 선수인 자오즈민에게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차이 때문에 수교는 물론이고 교류조차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중공이었잖아. 공산주의니까. 그로부터 1년 뒤 두 사람은 소위 썸을 타게 됩니다. 이 썸이 시작된 곳은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운명 같은 사랑의 스파크가 튀겼고요. 대박이다. 점차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1986년 12월 안재형 씨는 일본 유력 일간지 M사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를 취재한 기자가 베이징 출장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통의 편지를 부탁했는데 이 편지를 전해받은 자오즈민 역시 기자를 통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인터뷰했던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리고 맙니다. 기자한테 줬잖아. 그러니까요. 하필 또 기자한테 줬어 왜? 기자한테 줬으니 바로 이거 뭐 아니야 당사자가 제보한 거 아니야 내 얘기를. 이 정도면 약간 노린 거 아닐까? 두 사람의 열애설은 삽시간에 한중 외교 문제로 번졌고요. 중국과 한국은 이 수교국의 적대 국가입니다. 친구 관계도 안 됩니다. 당장 관계를 끊으세요. 하지만 이제 둘의 사랑은 둘만의 일이 아닌 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소식을 안타깝게 여긴 양국의 교포들이 사랑의 메신저를 자처한 다 도와줬네, 다 도와줬어. 편지의 번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검열까지 피해가며 우와. 직접 사랑의 편지를 배달해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웨덴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한 두 사람은 중국에 국제 결혼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가 돼버린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정말 극적으로 양국 국민들의 열띤 지지 덕분에
당시 중국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은 직접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통큰 결정입니다. 예. 대단한 거죠. 이념을 뛰어넘는 사랑. 아, 1989년 12월 2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하객 4천여 명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오직 난 너만 생각해. 자, 이렇게 조국도 이념도 포기할 뻔한 사랑꾼들이 있었다면요. 이번엔 스포츠 스타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것까지 버린 사랑꾼이 있습니다. 디 오픈 챔피언십, US 오픈, PGA 챔피언십과 함께 미국 프로골프계 4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마스터즈 대회. 이 대회는 출전 자격이 무척 엄격하기로 유명하고요. 참가 자체가 명예인 대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호주 출신의 골프 선수 마크 레시먼은 아내 때문에 대회 불참을 선언합니다. 사실 처음엔 독감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내의 병이 알고 보니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희소병, 독성 쇼크 증후군이었던 겁니다. 마크의 아내 오드리는 이미 병세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의식 불명에 이른 상태.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레시먼.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깨어나지 않는 아내 곁을 꼼짝 않고 지켰습니다. 아이고, 사랑꾼이네요, 그죠? 예. 아 진짜 멋지다. 멋있다. 의식을 잃은 지 4일 만에 아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통했네. 그리고 2주 후 PGA 투어에 나선 레시먼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아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뭐가 대수냐? 라며 우승에 대한 욕심보다는 해탈의 마음가짐으로 시즌에 복귀했지만요. 그해 7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디오픈에서 준우승을 거두게 됐고요. 자, 그리고 12월 남아공 선시티에서 열린 유러피안 투어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에선 대망의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That time last year, it looked like she wasn't going to be here for that. So for her to be out there and spending time with the family is going to be really good.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9위 공개합니다. 아내를 위해 록큰롤 황제가 된 남자. 자에게 오직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이것을 한 진정한 사랑꾼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 버몬트주에 사는 54세 마크 쉘튼인데요. 자, 그의 사연은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마크와 리사, 그들은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고요. 2014년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고작 결혼식을 올린 지 3일 만에 리사 씨가 폐암 4기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아이고, 선물. 이거 어떡하냐 저건 또.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마크는 좌절 대신에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난 자기가 엘비스 프레슬리로 변신해서 너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좀 보고 싶어.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잖아. 자, 그녀가 이런 다소 황당한 소원을 말한 이유, 바로 원래 고교 시절부터 엘비스 프레슬리의 광팬이었던 남편 마크는 종종 그룹 분장을 하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비주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원은 소원축에도 안 끼는 겁니다. 안무도 노래도 다 기억하고 있던 마크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몸이었던 거죠. 마크의 몸무게가 학창 시절에 거의 2배, 무려 180kg에 육박했던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춤을 추다간 호흡 곤란으로 쓰러질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아내의 소원을 꼭 이뤄주고 싶었던 그는 결국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결심. 아주 혹독하게 식단을 조절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운동을 한 결과 부작 1년 만에 무려 77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건장한 남성이 한 명 1년 나갔어요. 만에? 사람이 하나 나간 거죠, 뭐. 건장한 남성이 나간 거예요. 사람이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2016년 10월 마크는 마을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 아내를 위한 락큰롤 콘서트를 개최해 그의 명곡 Heartbreak 호텔을 열창했습니다. 비슷하다. 되게 노력 많이 했다. 절도에 있는 손동작과 걸쭉한 그 창법까지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 뺨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또 이어서 감미로운 발라드곡 아내를 위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사랑의 세레나데를 바쳤습니다. 최고의 로맨틱 가이다.
자,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8위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된 아내 바보의 현대판 타지마할. 미국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는요, 아내 바보로 불리는 남편 돈 자퀴시, 아내 바베트, 정말 단란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어느 날 매우 유감입니다. 부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길어야 2개월입니다. 아내 바베트가 골수암, 그것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말기 진단을 받고 만 겁니다. 웬일이야. 청천벽력이야 진짜. 하지만 이 부부는요, 생애 마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해바라기 꽃을 집 앞마당에 심기 시작했고요. 또 남편은 병원에서도 포기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간호와 그가 심은 꽃을 보며 힘겹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2년을 넘어 3년, 4년, 아니 5년,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생을 이어왔지만 2014년 11월 66세를 일기로 하늘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랑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남편과 딸은 우리 계속 해바라기를 심자. 그렇게 아내를 위한 꽃 해바라기를 무려 4년간 쭉 심어간 겁니다. 그 결과 필드 오브 선샤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해바라기 물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양쪽에 다 낸 거야? 네, 아름답죠? 와. 자, 이번에 인도로 가보실까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작은 마을 카셰르 칼란. 10대 시절에 만나 결혼한 쿼드리와 타자물리 부부. 이 부부도 마을에서 금실좋기로 유명했다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중한 2세를 갖기도 전에 아내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게 되며 큰 위기를 넘겼지만 아이는 가질 수 없게 된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여보, 우린 자식이 없으니 당신이 먼저 가면 사람들이 늘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주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백년해로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던 부부. 안타깝게도 아내가 72세를 일기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더욱더 뜨거운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바로 수십 년 전에 아내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한평생 경비원으로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바쳐 아내를 위한 무덤에 철골 구조를 세우고 시멘트를 발라 오직 아내만을 위한 타지마을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쿼드리 씨 집 뒷마당엔 높이 약 10m 크기의 미니 타지마을이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좀 대단하다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요. 현재 지하엔 아내 타자물리 씨를 고이 묻고 그 옆엔 자신의 자리까지 마련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훗날 하늘에서 아내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여보, 나 약속 지켰다오. 영원히 사랑하오.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이번에 6위입니다. 그대와 함께할 수 있다면 뜨거운 화염도 난 무섭지 않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스스로 화염 속으로 뛰어든 남자가 있습니다. 아유. 그가 이렇게 불길 속으로 들어간 이유. 사랑하는 아내 마오린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뭐 같이 사랑하는데 떠나려고. 같이 오래 살아야지 왜. 2016년 3월 67세 남편 로저와 65세 아내 마오리는 간병인 2명과 함께 집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퍼지더니 이윽고 온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불났구나. 알고 보니 1층 거실에 있는 가스난로에 불꽃이 튀어 옆에 있는 상자에 옮겨 붙은 거였는데요. 남편 로저는 불이 붙은 상자를 발로 차 현관 밖으로 치우려고 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사실 이 부부에게 특이한 성격이 있었는데요. 네.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강박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부부가 모아둔 물건이 한가득이었고요. 아이고. 이 물건들 때문에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집안의 불길이 더욱 빠르게 퍼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즉시 출동한 소방관들이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역시나 문 뒤쪽에 쌓여있던 상자 때문에 진입에도 실패했던 겁니다. 생사를 가로지르는 급박한 상황. 간병인들은 거실 창문과 현관문을 통해 겨우 탈출에 성공했고요. 남편 로저 역시 뒤이어 빠져나오면 되는 상황. 하지만 그는 이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왜요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또? 그 이후 사실 아내 마우리는 몸 한쪽이 마비되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로저는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지만 탈출을 포기하고 아내 마우린 옆으로 되돌아갔고요.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나란히 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5위 공개합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사는 팽잉. 2011년 그녀는 안타깝게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악성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수술 끝에 간신히 완치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 또다시 재발을 하고 맙니다. 그렇더라.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어느 날 한 채팅방에서 양하이빈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투병 중인 팽을 위해 양이 병원에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며 두 사람은 결국 곧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 안 돼. 난 곧 있으면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나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 팽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사랑했지만 양을 계속 밀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팽, 너가 하루를 산다 해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내가 널 돌봐줄 거야. 결국 남자친구 양의 끊임없는 구애와 신뢰 2014년 3월 2일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2014년 5월 6일 무려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그리고 수술 뒤 놀랍게도 절대 꿈꾸지 못했던 평범한 삶을 살게 됐죠. 다행이네. 아유, 마음이 좀 놓이네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취재하던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근데 결국 올해 1월 팽은 사랑하는 남편 양과 가족들 뒤로 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이 사랑으로 기적 같은 시간을 함께한 팽과 또 양이 있다면요. 미국에는 기적 같은 마지막 순간을 보낸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커네티컷주에 사는 헤더 린지와 데이빗 모셔 이 둘은 스윙 댄스 수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으며 4개월가량 이른바 썸을 타기 시작을 하다가 서로에게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2016년 12월 23일 데이빗은 여자친구 헤더 몰래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 헤더는 몸이 어딘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 데이빗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헤더가 말기 유방암에 걸렸고 임파선까지 전이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데이빗은 한 채 망설임도 없이요. 너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우리 결혼하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러면 청혼한 거구나.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한 진짜 거죠. 멋있다. 멋있죠? 멋있다. 실력이 되겠죠, 그죠? 예정대로 그날 밤 헤더에게 청혼한 데이빗. 둘이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으로 온 병실을 꾸몄습니다. 평생의 사랑을 약속할 결혼 반지와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결혼식. 데이빗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녀의 곁에 앉아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요. 헤더는 온 힘을 다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지 18시간 만에 남편 데이빗의 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아유, 남편이 날짜 땡긴 걸 정말 잘했네요. 정말 잘했네.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자, 이번엔 3위로 갑니다. 5천억 유산보다 중요한 사람. 2008년
영국 옥스퍼드주에서 열린 작은 결혼식. 그런데 30여 명의 하객분인 이 소박한 결혼식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의 아버지가 말레이시아의 유명 투자기업 M사의 회장 쿠 카이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너무 많은 안젤린이 왜 이렇게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걸까요? 바로 다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5남매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과 경영의 재능을 보였는데요. 때문에 아버지 쿠 카이펑 회장은 안젤린을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어두고 어린 시절부터 경영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후계자 수업의 일환으로 그녀는 영국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2008년 세계 유수의 명문 5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안젤린. 그곳에서 운명의 남자 제드 프란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출신으로 그녀와 같은 5 대학의 석학이었는데요. 안젤린은 제드의 다정하고 건실한 모습에 반해 불같은 사랑에 빠졌고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결혼 승낙을 위해 아버지를 찾은 안젤린. 그런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하려거든 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명문 대학을 나온 인재라도 흑인이기 때문에 어머.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유. 그와의 사랑을 포기했다면 꽃길이 아니라 금길이 촤르르 펼쳐졌을 텐데 안젤린은 제드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그녀는 무려 5천억 규모의 유산을 깔끔하게 포기. 대박. 그녀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작은 결혼식을 올리게 된 아우, 겁니다. 다행이네. 수천억 대의 유산 대신 사랑을 선택한 그녀는 2015년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의류 브랜드인 알사를 창립했고요. 오. 현재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멋지다. 네. 화이트데이를 하루 앞두고 오 기자도 아직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는 글로벌 사랑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위 특종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신의 모모를 선물한 특별한 순회복.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최후. 사랑밖에 난 몰라 글로벌 미친 사랑꾼 19 1위 후보 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종종 네가 원한다면 저 하늘에 별도 놔줄 수 있어. 너 없인 내 심장이 뛰지 않아. 병원 가. 자, 이런 그런데 이 사랑이란 녀석을 눈앞에서 증명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반지? 아니면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 하지만 독일의 전 외무장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사랑법은 조금 아니 많이 특별했습니다. 자,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겨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슈타인마이어. 그런데 기자들을 놀라게 한 그의 한마디는 저는 잠시 이곳을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였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이유가 뜻밖이었습니다. 평소 만성 신부전을 알아온 아내의 병세가 얼마 전부터 위중해졌는데 병원에서는 올해 안에 장기 이식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고요. 결국 그는 본인의 신장 하나를 아내에게 떼어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어 몇 달 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슈타인마이어.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슈타인마이어의 헌신적인 아내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또 당시 독일의 보건복지부 장관 필리프 르에슬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나란히 수술대에 오른 부부. 다행히도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건강을 회복한 슈타인마이어는 다시 정계로 복귀. 드디어 2017년 2월 12일 독일의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